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수원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사례는 경기도에서 분당, 과천, 광명, 하남 등이 있는데요. 이때의 사례를 통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이 아파트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배경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한 근거와 확신을 얻어가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가 있습니다. 과천시는 17년 8월에, 분당구는 17년 9월에, 그리고 광명시와 하남시는 18년 8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원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매매 가격 추이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에 과천시만 3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에 약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에 3개월 동안에는 1.6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6개월 후에는 6.5포인트, 12개월 후에는 무려 15.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에 3개월 동안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천시는 처음 3개월 동안은 약세를 보이다가 그 후에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도 광명시처럼 처음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급등한 후에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 모두 다른 시점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모두 다르죠. 특히 작년에 있었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LTV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수원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선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서는 LTV 40%가 적용이 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추이를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이후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점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0포인트만큼 상승했고 광명시는 3.8포인트, 과천시는 1.0포인트, 하남시는 4.6포인트만큼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1포인트, 경기도는 3.6포인트만큼 상승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설까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수원시 아파트 가격은 어땠을까요? 수원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8.9포인트만큼 상승했습니다. 앞서 비교해드렸던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월등히 더 큰 상승폭이 있었던 거죠. 그 배경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아파트는 특히 서울로의 접근성이 중요하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교통의 발전입니다. 수원에는 신분당선, 인동선, GTX 등의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분당선 연장이 수원시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 연장이 지난 1월 15일에 예비 타당성 통과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은 강남과 판교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지게 된 거죠. 일자리 수와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수원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1차 벤더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남구는 수원시보다도 일자리 수가 2.2배나 많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판교가 있는 성남시까지 합치게 된다면 강남구와 성남시의 일자리 수는
수원시의 3.2배가 되고요. 이렇게 지금보다도 일자리 수가 3.2배나 많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거고요. 이러한 이유로 수원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1월 15일 예비 타당성 통과가 이루어진 1월 시점의 103.8포인트에서 2월에 107.4포인트로 무려 3.6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원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배경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했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서울시와 수원시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입니다. 수원시 아파트 가격은 그동안 큰 오름폭이 없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8월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 아파트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다가 18년 8월에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있고 동시에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습니다.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는데요.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 나누기 M2 비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표에서도 M1 나누기 M2 비율은 최근 5년 동안의 최고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중에 유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16년에서 2009년 8월 이전까지 3.8포인트만큼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은 19.9포인트만큼 상승했고요. 수원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입니다. 동시에 시중의 유동자금은 역대급으로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교통 호재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였던 거죠. 여기에 비조정 지역으로 풍선 효과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원시 아파트 가격 상승 배경은 수원시에는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발생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입니다. 수원시 아파트에는 입주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신축급 아파트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별로 보면 팔달구가 4%, 장안구가 13%, 영통구가 35%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통구는 광교 신도시를 제외하면 신축 아파트의 비율이 20%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높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작년 12월에 청약을 했던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에는 1순위 청약 통장에 74,519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역대 수원시 청약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 통장 접수 건수를 기록했고 경쟁률도 78.3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아파트가 145대 1이라는 역대급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후에 새로 진행되는 청약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높은 경쟁률로 계속 완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원시의 신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아파트의 조합원 매물 84제곱미터의 가격이 8억 5천에서 9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얼마나 큰 상승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원시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었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질 지역이라는 점, 동시에 시중에 유동자금은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인데 수원시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신축 아파트 물량이 귀한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신축 아파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른 것만큼 앞으로도 계속 오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교통 호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생각보다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신분당선 광교 정자구간 연장은 2014년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6년에나 개통될 수 있었죠. 예비 타당성 통과 시점 이후로 생각해보면 12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홈해실 구간의 연장이 2028년에 된다는 것도 정말 빨리,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을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30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10년이 넘게 남은 이런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선반영되어 있는 교통 호재가 너무 먼 미래에 발생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점은 최근의 급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수원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음표인데요. 최근 1년 동안의 상승만 보면 수원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수원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1.1포인트만큼 상승할 동안 서울을 비롯한 다른 경기도권 아파트는 5포인트 내외의 상승에 그쳤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원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외지인들의 투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 3년 동안의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매입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수원시 아파트 가격 급등기에 공교롭게도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원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지인들의 매입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던 3개월 동안에 수원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6.8포인트만큼이나 상승한 것을 보면 외지인들의 투자와 수원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무관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원시 아파트 가격 위험 요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분당선 연장이 수원시의 직주 근접의 가치를 높여줄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도가 있는 지역이었지만 최근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매력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원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외지인들의 투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지인들의 투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수원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가격 하락을 방어해 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수원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배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입지가 좋아질 지역도 맞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남았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었던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이 매력도 희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등에는 외지인들의 투자도 개입되기도 했고요. 따라서 전과 같은 급등을 기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투자 대상이 엄청 매력적으로 보였다가 막상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불안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해주시고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